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는 1% 중반, 코스닥은 2% 중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점검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엄선해 봤습니다. 오늘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민 이사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현재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실게요. 2021년과는 다르다. 바로 작년과는 너무너무 다른 섹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제 게임주일 그쵸. 것 같아요. 성장주 투자 심리 위축 속에 사실 성장주들이, 게임주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니 정말로 그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게임주들이 그렇게 타격을 받을 만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사실 통상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부진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 금리가 오르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쵸. 예, 이런 접근이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성장주 중에 게임 회사들은 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물론 시황적인 측면을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난해 상승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반면에 이제 다른 이슈들이 훨씬 이제 다른 섹터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미국에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이번에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3.25%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시중의 자금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지금 현재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게임주와 그다음에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그 바이오 주가들도 최근에 이제 좀 그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상승 후에 가파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큰 틀에서의 그 시장의 그런 흐름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어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기준금리를 완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한풀 꺾인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여지없이 오늘 새벽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실망 매물이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수록 테마주와 개별주 중에서도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뜨거운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들이 포스코 이슈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곡물, 사료와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듯 그 지수가 약할 때는 뉴스만 좀 잘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또는 테마주들을 셀렉하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일 때는 여러 종목들 또 여러 섹터에서 다양한 상승들이 나오지만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는 자금이 한 섹터 또는 한 테마주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 오늘과 내일을 꾸준하게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인은 전혀 없는 건지 그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바로 앞에 있는 그 이벤트는 애플의 XR 기기 출시가 아닐까 싶거든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좀 다가오니까 기기주들이 먼저 올랐어요. 뭐 선익 시스템이라던가 몇몇 종목들이 올랐다가 지금 물론 조금은 내려왔지만 그걸 감안해 본다면 게임주들 내년에 좀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메타버스 또는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큰 시세가 나오려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기와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그만큼 보급이 많이 돼야지 결국에 그만큼 유저들도 메타버스 세상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장 10월 달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메타에서 VR 헤드셋을 10월 11일 날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항상 따로 메모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월 11일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VR 기기 제작 및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3조 원, 하나로는 13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도를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10년 안에 10억 명의 그 메타의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번에 그렇다라면 기기를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성패가 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뉴플렉스, 그다음 해성옵틱스, 신화인터텍 등의 종목들이 최근에 조명을 받았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AR, VR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한 번 움직이는 꿈틀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아마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얼마나 그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VR, XR, AR 기기 등이 빨리 보급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OLED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VR 기기를 써봤는데요. 여전히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소형화시킬 수 있고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가 아마 이런 그 기기들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보급이 원활하게 되려면 지금 우리 일반적인 안경들만큼 가벼워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마 중요한 이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생태계와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기기의 보급이 먼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요. 게임주 지금 다 싸 보이긴 한데 손이 안 나갑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메타버스 열풍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회의론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지금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고 또 지금 이용자들도 뿔났다. 그렇죠.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을 지금 당장 하락 시 조정 매수 시,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와 관련되어서 한 줄 평부터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기다리면 이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긴 시계열로 주가 지수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을 전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아무리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이런 대형주들은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절대 내 포트에 편입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왜냐하면 장기 이평선 위에 올라타게 되면은 알아서 좋은 뉴스를 다시 시장에서는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관망하는 게 맞겠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슈 전까지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가격 전략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NC소프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SK이노베이션 여러분 실망스러우셨습니까?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시장 약세 탓도 있겠지만 전일의 정정 공시 때문이다라는 풀이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그 SK온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3조 원 가량을 이제 외부로부터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설비를 공격적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뉴스로 흘러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SK이노베이션 측에서 관련된 뉴스가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면서 실망성 매물도 분명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SK온과 관련되어서도 다른 배터리 경쟁사 업체들처럼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연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서 이제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좀 품어왔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SK이노베이션 측에서 했던 얘기가 SK온을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 상황만 보더라도 SK온 상장은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로 현재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시장에서는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K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 SK에너지 그 직영주유소를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SK 루브리컨츠 지분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유동화를 좀 실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SK 지오센트릭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도 밝히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자구 노력으로도 그러면은 이제 설비 투자가 원활히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시장 참여자들은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게 여전히 그 분위기였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이트 벤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현재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회사가 그동안 공개했던 투자 계획과 관련되어서 과연 스케줄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시장은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CATL이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케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점유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SK온과 관련되어서는 염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온에 함께 고유가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의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쵸.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근데 주가를 보면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다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보다 잘 나왔었죠.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회성으로 잘 나오는 실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박스권 안에서 좀 머물렀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글로벌리하게는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회사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그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치열한 글로벌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사가 얼마나 그런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오늘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1조 6천억 원대였는데 굉장히 그걸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는 배럴당 9달러에 이르는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초강세를 보였던 그 정제 마진이 한 몫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면서 재고 이익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한풀 꺾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는 많이 낮은 한 9,800억 원대로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 지수의 부담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유가와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공급단에서는 타이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이런 공급단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지수도 오늘같이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참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 SK온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무언가 실적에 막 쏟아질 때에는 네. 그때는 분할해서 다른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닌가? 그럼 지금이라도 SK이노베이션을 매도해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고 아직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특히나 그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는 참 대안이 많은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대안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SK이노베이션보다는 차라리 오늘같이 이렇게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조정이 나올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1등 기업이고요. 글로벌리하게 봐도 2등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차라리 내 포트에 편입시키는 게 훨씬 적합한 투자 방식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광물 조달과 관련되어서 워낙 이슈가 많죠. 근데 이번에 캐나다에 그 광물업체 세 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산 코발트,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등을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공급을 받게 된다.
간다라면은 미국의 그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큰 호재성 뉴스로 저는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수가 빠져서 가치 하락이 나올 때는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전 가격은 44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55만 원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42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예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2만 5천 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SK 이노베이션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런 하락장에 담아봐야 될 종목이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LG 엔솔에 대해서 여러분 가격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ARM 덕분에 이 가온칩스가 이 시장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가온칩스가 그 안에서 대장으로 꼽히고 있는지 뭔가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결을 어떻게 지어봐야 될까요? 네, 테마주도 항상 그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는 그런 어떤 키워드로 우리가 연결을 했어야 됐는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하면서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측 고위 임원에서 이제 직접적인 발언이 나온 거죠. 그 손정희 회장이 10월에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할 건데 관련되어서 ARM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뜨거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2020년 ARM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선정이 된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세계 12개 회사에서 이제 공식 파트너사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MOU가 좀 맺어져 있는데 동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개 회사 중에 하나에 들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 올해 5월 20일 날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상장될 때도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2100대 1일 이룰 정도로 굉장히 청약 그 경쟁률도 높았고요. 증거금 같은 경우에도 7조 6천억 원이 몰릴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면에는 ARM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핵심 파트너사라는 이런 키워드들로 인해서 동사가 주목을 받았었고 오늘도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주가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RM과도 파트너사, 네. 삼성전자와도 파트너사.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지금 ARM 인수 관련한 탑픽으로 대장으로 하나의 테마를 끌고 있는데 사실 이 테마 안에 ARM에서 가온칩스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요? 네, 저는 대표적인 3개 회사 정도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ARM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칩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ARM과 그 자동 발렛 주차 및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을 함께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ARM의 그 최고 등급 디자인 파트너사로 선정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 AR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을님이요. 전형적인 뉴스로 땡기는 종목 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정말 인수에 뛰어든다라고 해도 인수를 할지 안 할지 중간에 포기할지 말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하나의 테마가 형성됐는데 이정민 이사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권가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했습니다. 단순 트레이딩만으로만 볼까요? 대응 전략은요? 저는 일정 매매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되시고 일정 매매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부진할 때는 테마주 매매가 효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넥스트
넥스트칩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온칩스와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에 속하죠.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부진할 때일수록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도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손정희 회장이 결국에 언제 한국에 입국하는지 그 날짜를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한다라면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뜨거운 상승이 나올 때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좀 접근해 보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12,000원에 이제 좀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아예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괜찮겠다. 오늘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대안으로 넥스트칩을 매수가 1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상황실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